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계속해서 무역 용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환가료라는 용어는요, 이건 신용장 관련 용어죠. 그쵸? 그래서 간단하게 환가료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환가료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매입을 들어가는 은행에 지급하는 커미션이다,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선적을 마친 다음에 환원과 그 다음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신용장 46A 항목에 보면 document required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우리가 보통 내고 서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요. 여러분들이 선정을 완료한 후에 그 신용장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원과 그 내고 서류를 은행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 제출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거래은행은 매입은행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신용장 대금을 선지급해 주게 돼요. 누구를 대신해서? 원래는 누가 줘야 돼요? 원래는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신용장 개설은행. 외국에 있는 신용장 개설은행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환원 및 선적 서류, 내고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선지급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신한은행이다, 여러분들 거래은행이, 그럼 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신한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한은행은 다시 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제출한 환원 및 그 다음에 선적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보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회수해 온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환가료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의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돈을 그냥 대출해 줬다. 대출에 대한 이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며칠 정도를 계산하느냐? 보통 한 10일 정도를 평균 봐요. 뭐 9일을 보는 경우도 있고 11일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충 은행마다 좀 다르니까 그쵸? 다르니까 좀 뭐 9일이냐 10일이냐 11일이냐 뭐 그 은행마다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냥 10일로 보고 그래서 그 10일에 대한 이자 이거를 환가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쵸. 여러분들 그 주거래 은행, 매입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기가 줄 돈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신용장 발행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러나, 예, 여러분들 은행에서는 이 수수료, 환가료를 받을 목적으로 선지급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다음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외국은행에다가 직접 신청하거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비용을 주더라도 직접 한다. 직접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매입을 하고 그 대신 비용을 지불한다. 그게 뭐냐면 환가료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환가료라는 건 뭐냐? 그 여러분들 매입은행이 매입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근데 그 수수료 명목이라는 게 뭐냐? 자기들이 미리 선지급해주고 돈은 나중에 개설은행한테 받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자를 얘기한다. 근데 평균 한 10일치 이자를 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뭐가 재밌냐면요. 10일치 이자를 먼저 띄워놓고 나중에 실제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데까지 만약에 12일이 걸렸다. 그러면 그
이 일에 대한 이자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더 내라고 연락이 와요. 그럼 내야 돼. 안 낼 수가 없어. 그거는 내야 되고, 만약에 빨리 들어왔다, 5일 만에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들 지급하지 않아요. 지급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잡수익으로 처리해버리게. 은행의 잡수익. 재밌죠? 그렇죠? 네, 빨리 들어오면 그만큼 사실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10일치 이자를 받았으니까 안 돌려줘요. 이거는. 늦게 들어오면 그건 지연이자 그래가지고 예, 그걸 다시 청구해서 받아간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환가료는 금액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좀 이따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환가료가 뭐냐? 매입신용장, 제한신용장, 그 다음에 개선은행 부담, 기한부 신용장인 경우가 그냥 여러분들은 이거 뭐 매입신용장, 제한신용장, 개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신용장 거래의 경우 이렇게 그냥 신용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입은행은 먼저, 그러니까 매입은행이라는 건 여러분들 거래은행이죠. 먼저 수출상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금, 은행의 자금을 선지급하고 이게 신용장 매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개설은행으로부터 나중에 지급받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수출상에게 받는다. 이를 환가료라고 한다. 이건 선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 대금을 받아올 때 아예 환가료를 제외하고 받게 돼요. 은행에서는 먼저 환가료를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만 여러분들한테 지급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그럼 신용장 매입이라는 게 뭐냐? 매입을 보통 negotiation 줄여가지고 내고 그렇게 얘기하죠. 매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용장 내용에 따라서 지시하는 대로 선적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출 환원을 발행하고 선적서를 더해서 그렇죠? 신용장에서 요구한 선적서류 일체를 지정은행 그러니까 그 매입을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은행 보통은 그냥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 주거래 은행에다 하시면 돼요. 제시하고 대금으로 수취하는 거. 그러니까 신용장 매입이라는 건 두 가지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수출상이 환원, 그 다음에 내고 서류를 은행에 제시한다. 근데 두 번째, 은행은 그 대금을 지급한다.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그래서 환가료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은행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그래요. 신용장 금액 곱하기 연환가료율. 연환가율이다라는 거는 보통요. 은행마다 이것도 다른데요. 보통은 리보 레이트, 리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리보 레이트라는 건 뭐예요? 리보 레이트라는 거는 영국의 런던 은행 간에 자금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얘기해요. 그 금리 플러스 몇 프로 정도 더해서 환가료율을 정하게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버레이트가 1.5%다. 그랬을 때 은행이 1.5% 더하기 뭐 한 2, 3% 해가지고 4% 이런 식으로 환가료율을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을 곱해야죠. 그쵸?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환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요 환가료율이라는 건 연환가료율이거든요. 근데 연이니까 1년은 365일이지만 360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지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더 많이 남게 되잖아요. 그쵸? 365보다는 360을 하는 게. 그 중에 10일치니까. 그러니까 1년 중에 10일치 이자만 계산한다. 그쵸? 아까 기간은 10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굉장히 정교하고 그 다음에 조금의 돈이라도 더 받는 쪽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지. 원래는 365일이잖아 1년 그러면. 그럼 365분의 10 이렇게 해야지. 그쵸? 1년 중에 10일치 이자만 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환가료율 5% 만약에 적용했다 그러면 5%는 1년에 5%니까. 근데 1년 썼을 때 5%인데 우리는 10일만 그쵸? 선지급 받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10일. 1년 중에 10일. 근데 그거를 365로 안 하고 360으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환가는 누가 내는 걸까요? 그거는 셀러가 내느냐, 바이어가 내느냐 결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은 다 수출상이 내도록 돼 있다. 어디에? 신용장에 보면 모든 신용장에 대개는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외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exchange commission은 for account of beneficiary. 그래서 수출상이 내도록 그렇게 신용장에 딱 명시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환가료는 수출상이 내는 게 일반적이다.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용제한 금액이 US 달러 10만 불이다. 그럼 10만 곱하기 5% 0.05 그렇죠? 연 환가료를 5%로 그냥 저는 계산한 거예요. 5%. 이거 정확하게 아시려면 은행에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매입은행에다가 야 환가료는 얼마 적용하니?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은 이것도 다 계산하기 싫으면 야 이번에 내가 10만 불짜리 받을 거 있는데 내가 내고 할 때 환가료 얼마 주면 돼? 대충 얼마 나와? 계산 한번 해줘. 그러면 돼요. 근데 환율은 뭐 1200원이라고 편하게 보고 그 다음에 360분의 10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6만 6천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환가료율이요. 이렇게 좀 저개발국일수록 높아요. 엄청 차이 나요. 우리나라 굉장히 싼 편이에요. 싼 편이고요. 뭐 러시아나 남미나 이쪽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대충 그렇다. 자, 정리해드리면 환가라는 거는 은행에서 매입 시 선지급 받는 자금에 대한 그 기간 이자다. 근데 그 기간 이자를 한 10일치를 본다라는 거고요. 신용장의 매입이다라는 거는 선적을 완료한 후에 환원 및 내고 서류, 선적 서류를 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받아온 것을 얘기한다. 환가료를 계산하는 공식은 신용장 금액 곱하기 환가료율 곱하기 환율 곱하기 360분의 10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환가료가 궁금하시면 은행에 미리 연락해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